안방 마님이시겠죠? 오늘 오셨습니다. 이소희 김내 안방 마님. 또 글을 쓰고 시인으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오늘 김내 김태준 문향이라고 하는 출판 기념회를 맞았는데 또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만나서 너무 기쁜 것 같고요. 자리 차지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하고 또 김대루 선생님하고 마음으로 동지 같은 여러 분들께 대신 감사 인사드리고요. 바로 시작해서 저희가 이제 순서지 다 보셨겠지만은 1부, 2부로 그런데 1부, 2부로 크게만 나눠져 있지 굉장히 빨리 끝낼 겁니다. 월체 일정들이 바쁘셔갖고 그래서 오신 분들하고 같이 마음 나누고 그리고 2부 순서에는 같이 축하 노래도 하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김태주 선생님이 몽군포 타령 놀이가 한번 듣고 그래서 좀 따뜻하고 훈훈한 시간을 선생님만 복시가는 게 아니고 같이 다 나누는 거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저는 향림교회에서 문향에서 봉사하고 있는 송바울입니다. 이따 다시 찾아뵐 거고요. 1부 순서는 우리 향린이 낳은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계신데 저희는 흔히 깔때기라 그런다. 깔때기. 명동에 아주 향림교회에서 연극으로 또 여러가지 문화로 적극적으로 봉사하고 있는 문향 회장인 백종수 회장을 앞으로 잠깐 모시겠습니다. 1부 사회를 맡을 백종수 회장입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소개를 받은 문향 회장 백종수입니다. 자리 정리만 한다고 해놓고는 혼자서 얘기를 다 해버려가지고요. 거의 1부 사회를 보는 줄 알았습니다. 바쁘신 시간 중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향린의 소모임이 있는데 그중에 연극 공연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단체 이름이 우리 팀 이름이 문향인데 나중에 이제 김태준 교수님께서도 설명하시겠지만 우연치 않게 김태준 교수님이 한국일보에 연재했던 필름이 문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또 부탁을 해주셨고 이 사회를 좀 진행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고 또 하나는 김태준 교수님 계속 저희 문향의 정신적인 어떤 후원자세요. 그래서 지금 좀 이따 사진도 보시겠지만 올해도 저희가 지방에 공연을 갔었는데 우리 교수님 덕분에 아주 전주에서 정말 멋있는 문화적으로 아주 서로가 상대방 교회하고 국악 배틀을 하고 왔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일단은 동영상을 한번 처음부터 한번 보시고 나서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좀 봐라. 저도 교수님 젊었을 사정을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지금도 잘생기지만 훨씬 더 잘생겼고요. 교수님 댁에 저 사진 중에 제가 찍은 사진인데 교수님 김내 서실에 가면 대들뼈에 써있는 글이 있습니다. 아마 저기 출판 기념회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민족문학 작가회 이사장님이신 김중서 선생님이셨는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김태중 교수님과 오랜 저는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귀한 책 내시면서 좀 그냥 발문일지 몇 자 덧붙여달라고 그래서 썼는데 그걸 앞머리에 여러 선생님께서 다 책을 직접 대하시면서 잘 아시는 바입니다만은 이 책의 내용이 참으로 몇 마디 말씀으로 하기가 힘든 대단히 풍요롭고 또 값진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제가 김대 선생과 또 동료 몇 분과 함께 제주도에 여행을 갔던 적이 있는데 제가 원래 말도 잘 못하고 말을 아예 잘 안 하고 그러는데 같이 다니니까 좋은 경치 보고 또 대화 중에 좋은 이야기 나오고 그러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면 제가 답변을 하는 것이 고작 그걸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냐고 그러고 말들은 그냥 같이 웃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축사 말씀이라고 나섰지만은 뭐라고 도미로 보나 가치 깊이로 보나 제가 언급을 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요즘 우리 사회에서 여기저기에서 이른바 인문학이라는 것을 대단히 많이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너무 물질화되고 소비화되고 진도화되고 한마디로 비인간화 되니까 정치 경제 면에서는 물론이고 문화 면에서도 그런 비인간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이 필요한 것은 사실인데를 가지고 다 인문학이라고 붙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을 많이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그러면 실제로 인간화의 발전이 있는가 하면 전혀 또 그렇지도 못하고 사회학은 그것대로 계속 정대하고 또 정치 경제면 이런 면에서도 계속 인간화되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김태중 교수님은 국문학 전공이시지만 또 일본에서 학위를 하셨고 중국 여행을 맨날 실학파, 북학파 여행 코스를 가서 연구를 한반적으로 하시고 저도 있고 합니다만 이 동아시아 문화 고전 전통 자산이 사실 가장 이화 중에서도 아주 진수들이고 이것들이 인문학을 전개하는데 더없이 훌륭한 교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냥 우리 현실에서 생각해야 될 점, 또 생각을 바꿔서 전부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을 섭렵하고 소개하시는 속에서도 어떻게 좀 비판을 해서 소중한 것을 밝히면서 또 서로 잘못 구겨진 것은 다림질을 하듯이 반드시 푸고 이렇게 해서 아주 옛날 숯불에 옥양목을 내리듯이 깨끗이 정돈을 해서 그렇습니다만은
최근에 문제 한 가지만 생각을 하면은 그 조계사 앞에 지금도 그 성탄 그리스도교 성탄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있는데 뭐 일찍이 인도의 탁월이 언제든 그 한국이 다시 등불을 켜는 날 좀 세상에 크게 이렇게 정당하고 지내다가 어느 해 뭐 남북 그렇게 또 배탈하고 그런 게 있는데 지금도 뭐 또 애기봉 그 성탄목 전등을 다시 시작하다가 주민들이 너무 평화에 갇히고 바로 그 생각하셔가지고 죽어서 길이 되었으면 저것을 심심으로 그렇게 제가 강하게 너무 장하게 탔어요. 근데 형제가 싸웠는지 얘가 눈빛이 약간 때린 것 같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네. 독일 철학과 독일 신학, 또 미국 신학, 독일 철학에 내 나름대로 시간이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한국 사상을 내가 깊이 연구하는 데 좋고 더욱이 한국 문학에 대해서는 저는 가장 본인합니다. 그런데 우리 김대중 교수께서 저를 이 귀중한 자리에 불러주신 것은 첫째로 후배인 나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저를 대비시키려고 하는 20대 어른의 하해 같은 넓은 은혜와 사랑이 아닌가 그런 느낌을 제가 하고 그 다음에 저로 하여금 한국 문학과 한국 역사와 한국 여러 가지의 보존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잊어버릴 수 없는 고귀한 가치를 이번 기회에 한번 공부하고 알아서 저도 죽기 전에 한국 사상의 아름다움을 한번 알아 하는 이런 아주 해를 수 없는 깊은 뜻에서 그 해양에서 부족하고 어리석은 저를 천하 귀지한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하기 전에 한국들을 한만 믿고 이 말씀을 제가 잠깐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책을 제가 자세히 읽은 적이 없어요. 이틀 동안 아주 자세히 읽었고 읽으면서 피가 용수는 치고 지혜가 하늘을 날고 두 날개로 날 수밖에 없는 이런 놀라운 문장력 그 다음에 현재 과거 미래를 꿰뚫은 우리 김 교수님의 놀라운 역사 의식, 통찰력, 사회 참여의 불같은 의지 이것이 내 가슴을 불태워가지고 제가 어쩌는 게 3시간도 잠 못 자서 미쳐가지고 그런 점에서 이 책 내용과 우리 김 교수님의 글이 상당한 것 같아서 제가 탈무드의 한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얼마를 울어야 마음이 열리고 얼마를 울어야 마음이 열리고 얼마나 사무쳐야 하늘이 열리고 얼마나 태워야 오욕이 다 탈까. 진리를 말하는 사람의 말이 믿을 만한 가치를 지키려면 그 자는 다 태워버려야 할 것이고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산천초목을 울릴 것이다. 이 탈무드에 있는 말이에요. 김 교수님의 비슷한 이런 비슷한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 교수님의 이 글이 여러분 이제 문학이라고 하는 이 글이 90편의 편이고 아주 편린처럼 짤막짤막한 내용이지만 글 하나하나가 책 한 권을 눈이 담을 수 있는 그 진리의 큰 글이었고 이 글 하나하나에 숨어있는 깊은 뜻과 오묘한 사상은 우리 젊은 세대들과 우리 노인 세대들이 정말 인생을 다시 이해하고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지침이 되는 이런 사상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가 한 것이 책 100권을 쓰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책 100권을 달달 외운 거로 해가지고 이것을 졸업에 시험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졸업 안 시켜버렸어요. 인문학도 좋다. 그렇게 인문학을 통한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우리
한국의 인문학이 지금 당장 이런 기본 주제가 바로 인문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김 교수님의 문학이라고 하는 이 책이 이 문학한 사람, 문학이라는 책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한국의 노를 살렸다. 이런 좋은 책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럴 때가 어저께 3시간밖에 잠 못 자고 미치고 한장할 때 이런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저는 이런 줄 모르고 보통 무슨 사회자의 권한은 아직 안 됩니다. 이쪽입니다. 다 사랑해야 되는데 다 사랑할 힘이 없으니까 인류의 반 여자만 사랑하겠다. 역시, 야, 다음에 이제 축사하실 분이 부담이 되실 것 같아요. 그죠? 네, 다음에 우리 향림교회에서 국악찬송가를 부르는데, 거기 다음에 좀 이따 2부에서도 부르겠지만, 거기 위에 보면 이름이 써있는 분이 있습니다. 조현설 서울대 교수님 나오셔서 축사하시겠습니다. 제 사부인 내 삶의 궤적에서 두 차례 제 이력이 거론되어서 몹시 낯이 뜨거웠습니다. 그럼 제가 제 삶의 궤적 속에 김내 선생님이 들어오신 대목부터 간단하게 이제 축하의 말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래된 일인데요. 저는 해직된 이후에 한동안 정규직 본부에서 일하다가 공부의 뜻을 두고 동국대 대학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석사과정 첫 학기를 보낼 무렵에 저는 이제 다른 선배를 통해서 선생님께서 저를 찾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선생님의 연구실 문을 이제 두드렸는데요. 그게 이제 첫 만남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 책에 이제 70년의 세월이라는 글이 이제 실려 있는 선생님의 뒤를 이어서 향림지를 한 3년 가까이 제가 만들었는데요. 그런 일 등등이 모두 인연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김대 선생님과 향림, 제 현재의 삶의 궤적으로 오늘 이 축사의 자리로 이끌어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서 다시 한번 향림과 김내 선생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께서 박상문을 주제로 삼으신 홍대용의 벗이었던 연암 박지원은 글쓰기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글이란 뜻을 드러내면 그만일 뿐이다. 제목을 앞에 두고 구절 들 때마다 옛말을 떠올린다거나 애써 경전의 뜻을 찾아내서 그 뜻을 빌려와서 근엄하게 만들며 글자마다 무게를 잡는 자는 비유하자면 화공을 불러서 초상화를 그리게 할 때 용모를 가다듬고 화공 앞에 앉는 자와 같다. 눈동자는 움직이지 않고 옷의 주름은 쫙 펴져 있어서 평상시의 모습을 잃어버리니 아무리 훌륭한 화공이라도 그 참됨을 얻기는 어렵다. 글을 쓰는 것 또한 이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지나치게 멋을 내는 글쓰기, 옛 전고를 아이라면서 무게를 잡는 글쓰기를 경계하고 자연스러운 글쓰기, 진솔한 글쓰기를 강조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내 선생님께서 좋아하시는 문구를 드리자면 도법 자연, 그 노자에 나오는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는 문구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연암의 문장관입니다. 그런데 저는 요 며칠 사이 선생님의 문향을 한 편, 두 편 읽어가면서 바느질한 데를 알 수 없는 옷처럼 걸리는 데가 없는 문장, 선생님의 미소처럼 담담하고 담백한 문체의 맛을 보았습니다. 평소에 자주 하시는 말씀이 문장으로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선생님이 글쓰기의 도가 이미 자연을 본받는 데 이른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책의 1, 2부에 해당하는 글에서 저는 글의 향기만이 아니라 자연 그 자체의
냄새를 맡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책에서 훨씬 더 저의 눈길을 붙잡은 부분은 이 책의 4부에 해당하는 내 삶의 궤적이었습니다. 그간 종종 선생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었지만 이번 기회에 선생님의 평생을 정리하여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다 느끼셨겠지만 선생님의 삶의 궤적은 한국의 근현대사의 파란과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일제식민지 시기 한국전쟁, 그 과정에서 겪은 기독교 박해와 피란, 그리고 이산의 고통, 남한사회 민주화운동과 통일운동, 이런 역사의 흐름과 개인사가 날들과 시들로 직조되어 있는 것이 선생님의 지난 삶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선생님은 한편으로는 우회 양주동, 나손 김동욱 교수 등을 만나 학문을 가르치고, 다른 한편으로는 유영모 함석헌 선생, 안병무, 오닉한 홍문수 목사님 등을 만나서 한국적 전통과 역사의 기반을 둔 기독교적 정신을 닦았습니다. 다만 홍대영 연구에서 비롯된 선생님의 조선후기 신학 연구와 그 연장선상에 있는 연행록을 통한 여행자문학, 문학지리학에 대한 연구는 이런 두 개의 흐름이 만나서 이룬 결실이 아니었던가 생각을 해봅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를 이 책 속에서 나와 너, 사람과 자연, 눈에 보이는 세계와 영의 세계의 사이를 이해하고 이 관계 속에서 다름을 극복하려는 노력은 내 공부의 주제인 동시에 내 지향이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책 뒷부분을 읽으면서 저는 이 전반부의 담백한 자연향과는 다른 향기, 뭐라고 할까요? 눈물이 좀 섞여있는 선생님이 고향인 저 장산곳에 바닷바람이 품은 소금기를 머금은 듯한 향기를 좀 느끼기도 했습니다. 문향이라는 것은 잠옷, 이런 담담한 맛과 짠맛이 잘 버무려진 데서 풍기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김내 선생님은 제가 살고 싶은 삶을 저 앞에서 살아가고 계신 분입니다. 선생님께서도 인용하신 창기 파랑가의 한 대목을 인용을 하면 낭의 지니시는 마음의 끝을 족가져 그렇게 하고 싶지만 여전히 저는 그렇지 못해 부끄러운 제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여러 제자들을 대신해서 김내 선생의 분향 출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향기가 진동하는 글을 더 많이 쓰시고 건강하셔서 미수대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문향을 더 내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눈 가리고 우리가 딱 나와가지고 다들 옛날에 콘서트에서 했잖아요. 얼마가 모였을까. 지금 뒤를 돌아다보시면 지금 많이 오셨을 건데요. 직접 나오셔서 교수님 한 번 인사만 한번 해주시고요. 아까 일단 손잡고 다시 나와서 교수님 인사만 한번 해주실까요? 김 교수님 인사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초대받은 사람이거든요. 신앙송을 해달라고. 여기 교수님이 없네. 그래요. 네. 반갑습니다. 이 김내 김태중 교수하고는 정말 20대 초에 만나서 지금 8순이 낸 노래니까 반세기 길이 기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은 처음 뵙지만 여러분 처음 뵌 이 인연도 역시 김태중 교수를 통해서 만났으니 이 또한 하느님의 뜻이고 천생의 연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 영광스럽게도 이 문양에 첫머리를 진짜 장식한 거기 솔소리라는 그 시를 쓴 사람입니다. 정대구라고 합니다. 이 문양을 얼마 전에 한 일주일 전에 미리 받았거든요. 읽어봤습니다. 이 문양의 글은 글자 그대로 여기 솔수리는 시도 있지만은
푸르청청한 소나무의 기상이 담겨있고 푸르청청한 맑고 깊은 향기가 감도는 그런 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양은 소나무가 사라지기 이전에는 이 문양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 원래 부르신 목적은 시를 낭송하라고 그러셨는데 해도 될까요? 이거 하나만 낭송하고 제가요 여기 지구인이 아니고 저 화성인입니다. 화성에서 내려왔는데 화성에 다시 갈 그 인공위성이 시간 때문에 요거 낭송만 하고 좀 바로 예정과정을 가려고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솔 김 교수에게 이거를 전통식으로 읽겠습니다. 전통 낭송법으로. 옛날에 전통 낭송법이라는 거는 이런 대화체가 아니고 예기책, 옛날에 예기책을 우리 어머니가 읽는 낭송법입니다. 옛날에 우리 어머니께서는 예컨대 춘향전 그러면 춘향전이라 숙종대 왕주 위수에 성덕이 노부시사 제자 성순이기에 성순하사 이런 시를 읽거든요. 근데 이 시는 이제 현대적으로 썼다고 할까 그럼 음률이 잘 맞지가 않습니다만은 그렇게 읽겠습니다. 해가 솔솔이라 김 교수에게 맥주를 안 되겠네. 맥주를 마시던 자리에서 빠져나와 30년 전 친구 김 교수가 담근 솔술을 나누어 마신다. 30년 전 지난 시절 송기 먹던 우리 때 뜨뜨름한 향기 이빨 사이로 송기를 벗기듯 김 교수와 나는 줄곧 허물을 벗겨왔다. 끈적끈적한 공감대 깔끔히 비운 공복에 맥주거품 같은 허세가 싫어 우리는 둘이 만나고 조금씩 음미하듯 그래서 이 온몸이 떨려 이제 끈적 있고 그렇습니다. 솔술을 마신다. 솔잎을 짓이길 때 아픔이 진하게 우러난 향기 촉촉히 저시는 우리들의 거리 몽롱이 취해오는 화재 그 중심에 맑은 이슬이 된다.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1부가 아니라 2부에 나오셨어야 되는데 1부에 나오는 게 아니고 2부에 나오면 재밌는 그죠? 2부에 나오셨어야 되는데 예, 교수님 이제 나오시죠. 예. 제가 이렇게 재미있게 이 18mm 같은 상상을 못했습니다. 근데 사람을 제가 잘 찍은 것 같아요. 정대구 선생은 뭐 참 학생 시절부터 같이 다녔는데 저분이 얼마나 고지식한지 저 부산에 가서 이제 한문을 가르치시는데 그러니까 그 어머니부터 말씀하면 어머니가 95세인가 돌아가셨는데 그 춘향도를 배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난 춘향도 선생인데 춘향도는 뭐 한 장도 못 외우는데 그 어머니는 춘향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춘향전만이 아니라 소설을 뭐 무수기로 외워내시는 거예요.
그런 어머니 밑에서 정대구라고 하는 시인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대구 선생이 이제 학교 계시다가 정년하시고서 부산의 영산대학에 가서 한문을 가르쳤어요. 근데 첫 시간에 와서 선생님이 강의하는 걸 듣고 어떤 학생이 미쳐버렸어요. 지금 이 석공인데, 이 돌을 쫓는 석공인데, 선생님의 강의에 너무 놀래가지고, 석공이니까 뭐 월급이 얼마 되겠어요. 그런데 이태리에다가 대단한 돌을 하나 주문한 거예요. 3천만 원 정도 되는 돌을 주문해다가 그 영산대학 야간 학생인데 거기다가 정대구 선생의 시를 썼어요. 그러니까 영산대학에서 정말 뭐 총장실이나 뭐 이사장실 만들 그런 좋은 땅에다가 이 정대구 선생의 시를 새겨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고중수 선생하고 둘이 내려가가지고서 안녕하셨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영향이 그 가난한 야간 학생으로 하여금 자기 재산을 다 바쳐가지고 이탈리아에다 돌을 주문해다가 선생님의 시를 해서 학교에 기증하는 그런 걸 보고서 저 사람이 정말 선생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죠? 예, 박수 한번 조연설 씨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이따 이 렉식장을 같이 아마 부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본인이 좀 얘기했지만은 해직 교사로 그러니까 고려대학교 국문과를 졸업하고 선덕여고였나 있습니다. 네? 소문여고 선생했는데 저런 말씀이니까 학생들이 좀 갔겠죠. 정말 여학생. 근데 해직됐어요. 해직돼서 갈 데가 없다고 이제 우리 방에 왔는데 너무 열심히 공부하기 때문에 중국에서 교환 교수로 나를 불렀는데 제가 조 교수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가서 2년 동안에 실화가 전공인데 동아시아 실화에 대해서 완전히 좋은 논문을 써가지고 와서 박사학위를 받고 동국대학교 졸업하고서 서울대학교 교수가 될 줄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신문을 보니까 조 교수가 해직 교사인데 서울대학교 교수가 됐다. 그 전에 저희 학생들을 여기 박성순 제자가 와 있습니다. 아마 저 멤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서울대학교 박희병 교수 강의를 들었는데 조 교수가 서울대학 교수가 됐대요. 저도 학생들 얘기를 듣고 놀랐습니다만 그 뒤에도 전혀 자기가 됐다는 보고도 안 했는데 그런 아이들은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면은 선생이 훌륭하거나 자기 혼자만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고 조윤재라고 우리나라에 유명한 공학자 분이 있는데 그 뿔입니다. 그 뿔이고
큰아버지는 저와 친구인데 지금 나이 드셨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되느냐는 것은 실험정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좋은 제자를 만났기 때문에 존경도 받고 또 인정도 받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연설을 생각하면은 김소월 생각이 나요. 김소월이 스승이 있었잖아요. 김소월 스승. 기복이 글을 쓴 거 보면은 약산의 진달래꽃, 약산의 진달래꽃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유명한데요. 김소월 같은 제자가 났기 때문에 기복이 굉장히 훌륭하게 평가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전설 교수 덕분에 내가 빛나니까 이건 내가 축하를 해야 할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 오영석 교수는 여러분 잘 아는 신화적인 인물이지만 해남이라고 하면 아주 얘기가 괜찮을까요? 아주 시골에 살았는데 공부는 잘하지만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중학교를 갈 수 없으니까 편지를 썼어요. 하나님 전 상성. 여러분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 전 상성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어떻게 보내겠어요? 우체통에 넣으니까 우체부가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래서 고민 끝에 해남이 이준목 목사님이라고 대단히 훌륭한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한테 갖다 우체부가 뒤졌어요. 그때 저희 아버지, 작은 아버지, 저하고 세 사람이 해남에 가 있었는데 고원에서 같이 살고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같이 갔었는지 잘 기억이 없지만 아마 아버지도 갔을 가능성이 있고 이 도교수를 불러다가 공부를 시켰는데 한신대학 나오고 스위스 바젤 대학에 가서 학위하시고 한신대학의 총장이 되시고 이거는 사람이 시키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 교수 나보다 말을 훨씬 잘하는데 하나님이 가난하게 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니면 자기가 살 길이 없다고 생각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태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오 교수에게 박수를 다시 한번. 구성 선생님은요, 항상 제가 따라다니니까요,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시고, 인문학이 무엇이냐, 이 시대의 인문학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선생님 말씀 대단히 존경하고 이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오늘 이렇게 성황을 이루실 줄 몰랐는데 이 축사를 해주신 세 분들한테 박수 다시 한번. 근데 생각하면요, 제가 왜 향림교회 왔느냐, 어떤 교회에서 제가 회고를 준비했는데 그 회고에 물리판 목사의 통일은 벌써 된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시를 썼어요. 그랬더니 당회에서 불태우기로 결정을 했어요. 같은 기상인들. 그래서 그러면 그 목사님은 제 친구였어요. 일본에 유학도 같이 하고 그런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김 교수 이건 멋있겠다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당회에서 불태우기로 했다고 하고 그 얘기를 뒤에서 들었기 때문에 이런 교회는 안 해야 되겠다. 그래서 향기로 왔는데 그때 무슨 일로 아마 이런 얘기를 했더니 오 교수가 향기교회로 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로 왔고, 그 다음에 오자마자 이제 그 국악 찬송가를 만들게 했는데요. 그 향림지도 만들고 국악 찬송가도 했는데 조교수가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신앙 고백이 발표되고 그 신앙 고백을 이제 찬송으로 만들어 가지고 부른 것이 우리가 부르는 204 향림 교회가라고 할 수 있는 그 어디 그 지금 부르는 좀 한번 되겠습니다. 교육드려야 됩니다, 교수님. 마음대로 하시면 안 되고 조금 딱 할겁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지금 그 생각할 때보다 많이 지났고요. 이거를 저희가 이제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팀 그 연극 공연하는 그 소모임 향림교수는 문양에서 많이 준비를 했고, 저 뒤에 지금 다음 얘기 끝나고 2부 하기 전에 뒤에 지금 오실 때 보셨겠지만 우리 문양의 여배우입니다. 이렇게 여배우인데 가기도 하고 그 연포차를 직접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한 잔씩 드시고요. 2부 시작 전에요. 혹시라도 못 받으시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분을 부를 때마다 저하고 똑같습니다. 이름이. 향린 와가지고 반가웠던 게 뭐냐면, 향린에는 그 숫자로 끝나는 사람, 일단 예수, 뭐 근수, 완수, 종수, 동수, 용수, 지수, 이런 숫자로 끝나는 사람들이 아주 활동을 잘한다 그래가지고 저도 거기에 종수긴 한데 저하고 이름 똑같습니다. 저는 백종수고요. 그 도서출판사 한월 대표이신 김종수 사장님이십니다. 이게 뭐 구슬이 성활이라도 꿰야 보가라고 이 아주 멋진 책을 만들어 주신 분입니다. 네. 나와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원래 저희가 후원이 제가 나오는 게 아닌데 인쇄가 돼 있어서 그 주최측 명령으로 나왔습니다. 저희가 선생님 책 내게 된 거에도 다시 한번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말씀 축하드리고, 저희가 1년에 책을 150종 정도 매년 내는데요. 대부분이 다 저희 회사에 책을 내달라고 오시는 분들이 책들입니다. 그 중에 거의 상도 작지 않게 받고 좋은 책들만 내는데, 이 선생님 책은 저희 회사에서 한국일보 연재되는 걸 보고 이런 책은 저희 회사에서 공유해야 되겠다 선생님한테 연락드려갖고 그런 책을 내게 됐고요. 저희가 후원한 게 사실 별로 없습니다. 후원자로 되어 있는데 오늘 선생님 여러분들한테 전부 한 가족에 한 권씩 책을 저 선물을 좀 드린 거고요. 전부 준비 직접 가족들 해주셔서 저희가 원한 건 없는데, 다만 역할을 했다면 아까 선생님 보니까 오늘 자기가 마음에 괜찮으신 것 같은데 이 출판 기념회를 하자고 제안한 것만 제가 했습니다. 실제 책을 만드는 거 가장 아마 만들어 보신 분들만 아는 건데 혼자 봐갖고 책을 편집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뒤에서 지금 그 책 여러분들한테 드린 분은 한자 교정해 주신 우리 편집회 박준규씨인데, 오늘 여러분들한테 아마 직접 만든 책을 선물하는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했고요. 이 선생님 책을 오늘 여러분들이 선물을 받았으니까 저희 회사 내부에서 평가는 이 책은 참 누구한테 선물해도 부담이 없는 책이에요. 여러분들 선물 받았으니까 선물로 많이 쓰시면 선생님이 또 더 많은 분들한테 선물하실 거예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났는데요. 지금부터 더 재밌는 시간입니다. 준비된 우리 소리꾼도 있고요. 사회자가 재미가 없기 때문에 2부의 흥행을 더 돋을 수 있는 2부 사회자 송광월 감독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무대에서 연기 아주 멋지게 잘하는데 또 이렇게 또 귀한 자리에 수고해준 우리 문양의 앞으로 저희가 내년에 10주년이에요 문양이. 그래서 내년에 또 귀한 일로 봉사할 텐데 지금 앞에 있는 문양 백종수 집사님 그리고 문양 총무 홍태영 청년 예수 청년 네, 두 분을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조금 시간은 지연됐는데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문양에서 현장에서 연극하고 있고요. 문양에서 향리교회에서 연출로 봉사하고 있는 송바울입니다. 올해 11월 달이죠. 지난달에 집으로 가는 먼 길 작가 정선영 집사님이 작품 써주셔가지고 본교에서 교인들하고 함께 연극 공연 같이 나눴고요. 들녘교회 같이 갔다 왔고 1년에 한 번씩 가는데 그리고 올해 특별히 고백교회에서 초청을 해줘가지고 전주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처음 갔는데 같이 선교여행 갔다 오고 고백교회하고는 또 MOU 맺었습니다. MOU. 그래서 매 좀 꼭 좀 와달라고 거기 보니까 연극반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향리교회 식구들하고 오래오래 교류하기를 아주 간절히 원하셔가지고 즉석에서 김대중 교수님도 흥을 또 돋아주시고 그래갖고 아주 아까 잠깐 사진으로 보셨겠지만 굉장히 기쁘게 세상 표현으로는 크게 대성공을 못 얻고 우리 이제 신앙공동체 안에서 이제 은혜롭게 잘 마치고 와서요. 되게 고단하고 힘들었었는데 조금씩 더 크게 일 벌리기보다는 따뜻하고 깊게 만들어서 함께 하면 좋겠다라고 서로들 대화 나눴던 그런 소중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예, 2부 순서는 되게 짧고 굵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자, 제가 우리 김대중 선생님께서 미리 또 우리 예양 식구들이 또 멋진 아리랑 모음을 또 연주해 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저랑 같이 제가 예향 나와라 이렇게 소리 한번 줬지. 저쪽 방을 향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분장실에서 어린이집인데 자 크게 한번 하겠습니다. 예향 나와라. 예향 나와라. 자 등장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 전에 2부 순서 보면요 축하 공연이 몇 개 있습니다. 첫 번째 놀부 신술타령 오랑경 집사님 그리고 또 답가로 김대중 선생님 몽금포 타령 그리고 예향의 아리랑 모음 연주 네, 그렇게 하고 이 땅의 향기로운 이웃 217장 그거 함께 나누는 걸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조금 미국에서 편지가 하나 왔습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축사 2부 축사로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리랑 노래 같은 김태준 선생님 우리 향림교회 문양에서 김태준 선생님의 귀한 책인 문양발간 출판회를 맡아서 진행한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놀랐습니다. 문양에서 문양을 신비하기까지 했습니다. 아 이런 것이구나. 사람의 인연이라는 것이. 그런데 나는 그 자리에 없겠구나. 아쉬웠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김태준 선생님이 2005년 출판하신 문학진이 한국인의 신상공간을 기념하기 위해 신명난 한마당을 열었던 감격이 되살아나 이번 아쉬움을 또 다른 기쁨으로 미소 지을 뿐입니다. 김태준 선생님을 배울 때마다 늘 우리의 아리랑이 귀에 들려옵니다. 우리 민족의 기쁨과 슬픔이 되어있는 이 아리랑이 바로 김태준 선생님과 같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한민족을 위하여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아픈 현대사를 고스란히 겪은 김태준 선생님의 문양은 책장 어느 곳을 넘겨봐도 알차고 글의 향기가 넘칩니다. 노량진
사모님의 춤사위가 아주 너무 감사하고요. 그 옛날에 사모님의 이런 춤사위로 아마 선생님을 홀리신 게 아닌가. 너무 감사하고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되게 바쁜 일정에 선생님과 함께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특별히 예약이 준비했습니다. 아리랑 모음, 네, 박수로 청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음악 선율처럼 아리랑 선율처럼 우리 시름도 또 고난도 다 풀어져 나가고 새해는 좀 아주 희망찬 일들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 끝났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그렇게 하고 마지막 다 함께 우리 양 식구들하고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하고 함께 우리 향림교회가 자랑하는 우리 구가 217장 이 땅의 향기로운 이웃 함께 나누고 오늘 뒤에 또 차도 있고 또 다과도 있고 여러 가지 말씀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대화 나누시고 시간 가지시는 거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사명감 가지고 또 즐겁게 봉사해 주시라고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자리 출판기념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우리 멋지게 사랑하는 조은정 담임 목사님과 고상균 목사님 그리고 조은아 목사님 그리고 여러 교회 관계 장로님들하고 어르신들하고 권사님들하고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함께 자리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수고해 주신 우리 문양에 떡으로 다과로 차로 그리고 일일이 작은 손기들로 고생해 준 여러 문양에 있는 식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다과들 많이 있으니까요. 차 나누시고 떡도 잡수시고 같이 대화도 좀 나누시고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서로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 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서로 박수로 자리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뒷자리에 떡하고 과일하고 차 있으니까요. 천천히 드시고 그리고 선생님하고 기념 촬영하고 싶은 분들 앞으로 나오셔갖고
예, 우선 단체로 기념 촬영 하나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것들끼리 촬영하는 것도 이어서 하겠습니다. 앞으로 다 같이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완전히 형제가 닮았네요. 네, 함께 단체로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또 아쉬우니까 사진 하나 한 번씩 볼 것 같습니다. 함께. 자리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 쭉 나와 주십시오. 재밌어요? 감자에 앉아가지고 흥겹게 놀았는데 사진 촬영 먼저 하고 다가 나누시겠습니다. 앞으로 가시죠. 중년이 돼서 만났네요. 성전에서. 강동 선생님. 사진 촬영합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네, 책 받으시고. 그렇지. 사진. 오랜만이에요. 사진 하나 찍으세요. 빨리 들어갈 거야. 정신하다가 그거를 사진 찍는 거예요. 의자 들고 와. 찍어요? 사람이 들어와요? 네. 다음 주에 참 오실 수 있어요? 여기 와야지 사진. 바울이만 안 그러는데? 하나, 둘, 셋. 저만 남았어요. 할게요. 하나, 둘, 셋. 좀 남겨. 안 돼.